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쇼크가 가장 먼저 지나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벌어질 경제 현상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과 앞으로 또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 2, 3개월 시차를 두고 이제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중국은 그러면 지금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1, 2월 달에는 코로나19 확산 국면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일단 오프라인 소비는 당연히 줄었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우한을 봉쇄했다든지 뭐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이동도 없었고요. 중국이 완전히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소비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비 패턴이냐면 재택 경제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주로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식품 배송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도 식품 배송 굉장히 많았잖아요. 식품 네. 배송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교육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거의 좀 비슷한 어떤 양태를 보이고 있고 우리 이제 진정 국면 3월 초부터 굉장히 보복성 그러니까 왜 용수철을 한번 눌렀다가 손을 놓으면은 갑자기 펑 하고 튀어오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소비 심리가 갑작스럽게 회복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오르는 현상, 보복성 뭐 이렇게 그 소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소비 과열 징후가 3월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엄지족이라고 표현되는 그 바오링하우 뭐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저링하우, 바오링하우에서 80년대생, 90년대생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바일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세대인데 이런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세부 소비가 회복됐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주목되는 건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3월 초, 그러니까 중국의 3월 초 상황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이 5, 6월 이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5, 6월 이후를 3월 달부터 이미 중국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5G의 이 망을 확대하겠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기술을 소비 부문과 유통 부문과 연결시켜서 확산시키겠다. 이런 미래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이런 패턴 따라서 아마 갈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이제 소비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움직임들이 중국 내에서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이 됐었던 여행, 관광 그리고 요식업계는 어떻게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나요? 일단 그 4월 네. 달에 이 인터넷 검색어에서 자유여행, 뭐 단체 여행 이렇게 검색어를 치는 비율이 자그마치 자유여행은 390%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만큼 여기도 역시 이 억눌렸던 것. 그러니까 운전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병목 현상 있잖아요. 병목 현상에서 벗어나면 이제 쫙 확 트인 그 부분부터 사실은 과속을 하기 시작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 억눌렸던 상황에서 뚫린 심리가 딱 있는데 정상적으로 밟지 않고 굉장히 과속한다. 역시 소비도 마찬가지인데요. 황금 연휴를 맞아서 중국도 우리랑 비슷합니다만 5월 1일이 메이데이 아닙니까? 네. 노동절. 그때부터 5일까지 연달아서 쉬는 황금 연휴입니다. 이 황금 연휴를 맞아서 중국 내에서 1억 명 이상 아직 해외여행은 못 가죠. 해외는 아직 닫혀 있는데 국내 여행으로 이 1억 명 이상이 여행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체인 업체는 이전 주문량을 이미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반짝 효과가 아닌 완전히 지속 가능한 그런 소비 형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특히나 상하이시, 뭐 유통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물량을 보이고 있는 상하이시에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이 특정 휴일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6월까지 130개 할인 행사를 집중시키겠다. 알리바바가 뭐 거의 3,500억 원의 쿠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네. 밤새서 이렇게 이 영업을 하는 똑같이 상하이시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영업을 확대하겠다. 식당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야간 영업 시간을 완전히 풀어주겠다. 여러 가지 중국이 하지 못한 그런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그런 지금 소비 이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보복성 그리고 보상 심리 소비가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 이어서 한국도 빠르게 코로나19 사태로 위축이 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파격적인 대책과 대응들이 좀 필요할까요? 한국 내에서는. 일단 매일경제신문이 좀 네. 많은 것들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달에 하는 코세페라고 하잖아요.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을 11월에 할 필요 없다. 6월 달로 당기자. 네. 지금 6월 달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만큼 이제 5월 달을 거쳐서 완전히 이제 6월 달부터는 좀 자유롭게 이 여행도 하고 또 물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걸 가정하에서 6월 달에는 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일이 없다는 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또는 심리가 낮아질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6월 달에 일부러 휴일을 만들자 정부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지금 내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휴일을 만들고 그다음 서울 광장을 비롯해서 넓은 광장들이나 혹은 지금 여러 가지로 위축돼서 쓰임새가 없는 그런 그 몰들 있지 않습니까? 코엑스 몰도 그렇고요. 네. 이런 몰들을 다 개방을 해서 온갖 제조업체나 중소기업들을 소상공인들 전부 모아서 코리아 페스티벌을 역대급으로 할인 행사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11월 달에 하는 코세페가 여러 가지로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중국의 그 행사들에 비해서 너무나 사실은 관제라는 거예요.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지금 이양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여주기시다. 이번에는 민간이 완전히 자율로 맡겨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자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 우리 코세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통업체들이 특히 백화점들이 기존의 할인 행사를 신용만 코세페에 그러니까요. 연결시키고 네.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제조업체가 직접 참여하고 그 백화점이 직접 물건을 사서 매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브랜드에 맡기고 이 백화점은 브랜드 업체에 그냥 이 수수료만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제조업자가 직접 참여하게 하고 뭐 자동차 개소세를 6월 달로 지금 뭐 연장했지만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짜내서 네. 6월 달에 완전히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번 매일경제신문의 제안입니다. 네,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소비를 살리는 게 그만큼 급박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외에도 각종 규제가 내수 진작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비를 가로막고 있는 이제 규제들을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번 네. 사실 지적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대형 유통업체에 관련된 어떤 규제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 유통업체 특히 뭐 대형 마트라든지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통시장을 침해한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통시장 인근의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 제한 부분, 그다음에 월 2회 휴일, 일요일 날 무조건 쉬게 만드는 의무. 마트가 쉬죠. 그렇죠. 네. 의무 휴업일 지정이라든지 또 심야 시간, 그러니까 몇 시 이후로는 영업을 금지하게 하는 그런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추진 중인 안도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 단계서부터 아예 입점을 제한하는 그런 지금 법률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규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통 규제들이 골목 상권이나 유통업체에 미친 영향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면 네. 2012년 이후부터 살아났다면 이건 계속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상의 등 이렇게 이 조사 분석한 것에 따르면 물론 대형 유통업체는 내려갔어요. 그 매출 부문이. 그런데 그만큼 전통시장이 살아났느냐면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미하게 도리어 내려갔죠. 그러니까 함께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함께 내려가는 전략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수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보다 전체 유통업을 부진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유통 대기업이 부진한 경우는 어떤 그 부작용이 있냐면 일자리 감소가 어마어마해져요. 최근 들어서 롯데쇼핑이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점포를 30%로 줄이겠다, 200개를 정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곳의 마트를 정리할 경우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를 하냐면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해버려요. 그만큼 대형 유통업체를 이렇게 계속 부진하게 만들면 앞으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어떤 일자리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점.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스타필드 시티의 위례점이 지금 대점을 했을 때 네. 인근 상권이 6%가 올랐다는 지금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근 상권이 이 상권 죽이기라는 것보다는 함께 윈윈하는 포인트가 상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네. 있느냐. 일단 사례도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도리어 함께 북돋워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 출점이 곧 기존 상권을 피해를 입힌다라는 등식은 안 맞는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에 한번 그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수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중국의 사례를 보고 이제 한국이 풀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도 기획기사로 다양하게 실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